자, 24강의 1번 문제 시작할게요. T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regard, 여기죠. regard A as B 보이셔야 돼요. 자, 집합체 어디에? of facts and formulas. 포뮬라 뭐예요? 공식이라는 뜻이죠. 사실과 이 공식에 대한 집합제로 여긴대요. 무엇을? 과학을. regard A as B. as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뒤에 주어 동사 있는지 봤을 때 그 동사가 비동사인지 확인해 봅시다. scientific explanation이 주어고요. 어라는 동사, 비동사 나왔죠. to science, 과학에 있어서 과학적인 설명은 중요해요. 과학적인 설명이 중요한 만큼 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보다 배우는 건데, 배우는 걸 요구하는 건데요. 뭐에 대한 학습인가요? about the products of science. 과학의 상품이라는 거는 과학의 결과겠죠? 과학의 결과에 대한 단순한 그런 학습 그 이상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요구되어진대요. 과학을 요구를 하는 거는. 자, 1번 갑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인데요. 어떤 선생님이에요? 후부터 뒤에 있는 동사까지 가로를 묶을 거예요. 왜? 동사가 두 개 있을 땐 뒤에 있는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되니까. 그럼 앞에 있는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건데 수일치는 여기에 맞춰주죠. 선생님의 복수 명사가 왔으니까 S가 붙었으니까 hold에 S 붙이지 않아요. 자, who are unaware of the action of science. 과학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hold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on incompletely view. 이런 완성되지 않은 관점을 붙잡고 있대요. 뭐에 대한 관점일까요? the science, 과학의 학습에 대한 완벽하지 않는 미완성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게 그들의 학생들, 이 선생님들의 학생들이죠. 여기 주어가 바로 나왔거든요. 왜 주어야? 뒤에 should experience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쵸? 타동사예요.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 빠졌죠? 자, 색깔 바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로 science learning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죠. 자, 그럼 계속 갑니다. 그들의 학생들이 should니까 뭐뭐 해야만 하는 거예요.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과학적인 학습에 대해서 완성되지 않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과학을 제시하는 거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과학을 제시하는 거 동명사 주어예요. 자, 동사 찾을 건데 아직 동사 나오지 않았죠? as는 뭐뭐로서 accumulated body of knowledge라고 했는데 지식의 그런 accumulate 집합된 그런 집합체로서 과학을 학생들에게 과학을 선보이는 것은 addresses 여기 동사 나왔죠. 자,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 address에 addresses 붙었고요. addresses 다루는 거예요. 오직 뭐만이 한 가지 측면만 다룬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22강이었나요? 1강이었나요? 피상적인 것들만 했을 때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예술 관련된 지문을 했었을 때 그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완성돼 있는 되게 굉장히 미완성된 그런 관점을 가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과학은 한쪽 측면이겠죠. 그렇죠? 자, 한쪽 측면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명제들 중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니까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해요. 자, 그럼 갈게요. of the broad culture of science. 과학의 넓은 문화의 중에 여기서는 of는 뭐뭐 중에라고 해석을 할게요. 이것 중에 한 가지 측정만이 다루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제시하는 거는 뭘 할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기분은 사형식 동사니까 학생들에게 뭘 줄 거예요? inaccurate. 정확하지 않고 limited. 제한되어 있는 그런 학문의 관점을.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아. 심지어 10개 중에 1개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 그쵸? 이 아이의 그 과학적인 지식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남들 5개, 6개 알고 있을 때 이 친구는 1, 2개밖에 거기서 끝나니까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갈게요. 과학은 객관적이래요.
자, in sense 뭐뭐라는 점에서 됐니야라는 점에서 자, 이런 원리, 과학의 원리는 can be applied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same ways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과학은 객관적이래요. 그래요.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과학은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3번 이전의 문장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어요?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죠. 과학적인 설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학습에 있어서 한 가지 측면만 알면 안 되니까 뭐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봐야지 학습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리고 경험을 충분히 해봐야지 된다는 거죠. 누가? 학생들이. 근데 지금 이 과학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이런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명제긴 하지만 본문의 내용과는 무관하죠. 그렇죠? 과학이 객관적이고 맞아요. 그런 원리에 대한 그런 원리를 봤을 때 같은 방식이어야 되고 적용되는 게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충분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요. 왜? 제한되고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번 문장 갈게요. teaching, 과학을 가르치는 것, 뭘 가지고? too much emphasis on content. 그 한 가지 내용, 그 내용에 너무 과도한 강조와 함께 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would be like teaching language art. 언어적인 예술을 가르치는 것과 같대요. 근데 뭐에 의해서 뭐 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무엇을 학생들에게 provide A with B 밑에 쓸게요. provide A with B에서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제공하다. B로 A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A가 학생이죠. 스튜던트. 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요. 몇 가지 단어만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언어의 예술을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nd 예상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학생들이 간접 목적어 아니고 목적어 자리에 오형식, expect는 오형식이니까 아이들이 construct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문장을 만들 거라고 기대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니까 알겠지만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뼈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주어와 동사잖아요. 근데 명사만 가지고는 주어 동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이걸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명사만 잔뜩 강조를 해놓고서. 마찬가지로 교과적인 과학의 가르침은 티칭은 건강한 밸런스를 incorporate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밸런스? 건강한 밸런스인데 뭐에? 그런 개념의 밸런스 그리고 스킬 이런 기술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여기서 건강하다기보다 적절한이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과학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학 수업. 그럼 선생님의 생각이 편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4번이죠. 3번이죠. 3번.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regard A as B 확인하시고 provide A with B 확인하시고 근데 얘를 바꿔 쓸 수 있어요. 뭘로? provide B로 바뀌면 with가 for로 바뀌어요. A를 위해서 B를 제공을 하는 거니까 해석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문제. 자, 23강 2번 문제예요. 24강 2번 문제예요. 자, play 놀이는 지역이에요. 구역이에요. 어떤 구역? 상상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구역이래요. 그러니까 놀이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를 할 때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하죠. 그거 역시 상상이에요. 그게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One kind of thinking, 생각의 한 가지 종류의 생각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which
is 생략됐고 뭐랑 연결이 돼 있어? 동사 이제 나오죠. 이런 상상과 연결이 돼 있는 한 가지 종류의 생각은 divergent thinking, 확산된 생각, 사고, 확산된 생각이고 또한 알려져 있어요. 뭘로 알려져 있어요? corporate clique가 뭐야? 회사 문구. thinking outside the box 이거 뭐예요? 그 우리 안에서 나와서 생각을 하라는 거, 생각을 넓게 가지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순서 배열의 문장은 첫 문장만 먼저 보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자, 밖으로 나와서 생각을 확산시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과 연결이 되는 거는 이런 생각, 한 가지 종류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을 확산시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at this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생각을 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뭔가 내용을 뭔가 바탕으로 해서 글을 나열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스코어 점수래요. 어떤 점수? In divergent thinking. 확산된 생각의 점수가 뭐한다? begin to diminish 뭐예요?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해? 감소하기 시작해요. 확산된 생각이고 요걸 thinking outside 그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 생각을 좀 더 넓게 가져라라는 얘기라는 건 생각을 확산시키라. 넓히라는 거는 이거의 이 얘기잖아요. 생각을 넓게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확연히 이러한 생각, 다이버전트한 생각의 이 점수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A번이 나오기에는 전혀 반대말이기 때문에 A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B번 가볼게요. Play is also 또한 놀이는 첫 번째 놀이는 이러한 거야. 확산된 생각인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한 한 가지 방식이에요. Measuring creativity 창의력을 측정하는 창의력의 한 가지 방법 창의력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죠. 놀이라는 건 생각을 넓히는 거고 창의력을 측정한다 그랬으니까 생각을 넓히면 뭐예요? 창의력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가능성 있어 보여요. 하지만 시간 남았으니까 C번까지 보고 결정을 해봅시다. 하지만 학교가 시작한다는 건 우리가 학교를 가기 시작할 때죠. Our society begin. 사회는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Shut the door.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뭐에 대한 문? 상상에 대한 문을 닫기 시작한대요. 어라. 그럼 C번은 아니겠죠. 그러면 B번을 먼저 가는 걸로 잡으면 1번, 4번, 5번 틀리고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럼 B번 먼저 해석을 할게요. 놀이는 창의력을 측정하는 한 가지의 수단이래요. 한 가지 방법이래요. 어린아이들은 전형적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매우 높게 점수를 매긴대요. 어디에? Divergent thinking. 확산된 생각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매긴대요. 즉 아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놀이에 대한 생각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상으로 놀이를 하면서 상상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다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예요? 자, 그 다음으로 와야 될 게 익숙하다라고 했으니까 상상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A번을 가서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갑자기 나오기가 너무 이상해. 자, C번으로 갈게요.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회는 문을 닫기 시작하죠. 무엇을요? 그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상상에 대한 문을 닫기 시작한대요. 그렇죠?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상상을 하는 건 굉장히 익숙한데 학교를 들어가면서 상상력에 관련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C번이 좀 더 자연스럽죠? In its place, 이러한 장소, 이 장소 학교를 말하겠죠. 학교에서 우리는 commence, 시작해요.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치를 매기기 시작해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에 가치를 매겨요? 논리적이고 선향적인 생각을 가르치기 시작한대요. 이게 뭘까? 뒤에 나오죠. that부터. 자, that부터. 지지해요. 지지하는 생각. 무엇을 지지해요? coming up with니까 생각해내는 것. 무엇을? 한 가지 올바른 정답을 생각해내는데 지지하는 논리적이고 선향적인 생각. 선향적인 생각이 뭐냐? 논리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정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논리적인 그 순차적인 이런 순서대로의 생각을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1번으로 갔다가 5번으로 갔다가 9번으로 갔다가 다시 2번으로 갔다가 요럴 수 있는데 이건 뭐 리니어라는 건 뭐예요? 1, 2, 3, 4, 5, 6 요 순서로만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것은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양적이고 논리적인 이러한 생각을 주입하고 가르치고 가치를 매긴다라는 건 뭘로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적인 사고다라고 부른대요. convergent, 집중적인이란 뜻이거든요. 집중적인 생각이다. 그럼 생각이 아까 이거 convergent는 뭐랑 반대말이에요? 이 말이랑 divergent는 반대말이죠. 그쵸? 여기도 나오네. 반대말.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A번밖에 없잖아요. 그쵸? 반대말. 자, A번 갈게요. 이러한 관점에서 divergent한 생각은 점점 줄어든다. 그쵸? 말 되죠? 그죠? 자, 다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 가치를 매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버전트에 대한 채점을 매기는 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A번 문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이죠. 자, 그럼 계속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은 not say, not to say, 말하지 않아. 뭐라고? that 이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say의 목적어죠. 우리는 have no,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필요성이 없어요. 갖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뭐에 대한? 그런 컨버전트한 스킬, 이런 집중적인 그런 기술들이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Associated with word and numbers. 그런 단어와 숫자에 관련된 연관되어진 그런 한 가지로 집중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컨버전트 집중적인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컨버전트한 띵킹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근데 그 미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 또한 알지 못하니까 뭐 한 거예요? 올바른 대답조차도 모르겠죠. 그래서 정답은 B, C, A.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고 상상을 펼치면서 창의력도 충분히 생겨나는데 학교로 들어가는 순간 책을 읽고 그 논리력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런 순서적인 거 그리고 논리적인 거에 점수를 거기에서만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창의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B, C, A 순서고요. 자, 여기 주제는 확산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한 가지의 생각보다 그러니까 몰두된 생각, 그러니까 확산적인 사고. 그래서 요게 주제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자 3번 문제 갈게요. 잠시만요. 문제가 안 보이네. 자, 24강의 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이죠. 글의 제목을 알아보는 시간. 문장의 이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되겠죠.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친구들이 유리하겠네. 자, 컴마는 묶는다고 했어요. 그쵸? 묶어볼게요. 특히나 10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hard, 어려워요. to quarrel for anything. 어떤 것에 뭐예요? quarrel, 붙잡아 놓는 게 사실상 어렵대요. 그게 무엇이냐? 이 하이프는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죠. 특히나 강의 혹은 훈계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강의를 듣거나 훈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붙잡아 두기가 사실상 어렵대요. That is why,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It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뭐 하기가? To weave money lesson, 돈에 대한 그런 이런 강연이라기보다 돈에 대한 그런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로 묶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Did your son, 너의 아들이 get, 받았어요? check, 수표죠. 수표. 왜? 돈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체크가 나왔다면 얘는 100% 수표. 수표를 누구로부터? get grandma, 할머니로부터 수표를 받았는가?
라고 물어봤죠. It is great time. 이거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타이밍이 to finally 마침내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은행으로 데리고 가서 to open 여는 거예요. 무엇을? The saving account. 저축 계좌를 여는 거. 이거는 시작하는 거죠. 저축 계좌를 연다라는 건 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You have been talking about의 목적어 빠졌네요. 그쵸? 그거는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서 앞에 있는 saving account를 꾸며주는 거다라는 거. 형용사절이죠.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거야. 그쵸? 당신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저축계좌를 오픈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시기이죠. 도와주는 거죠. 무엇을? 그를 뭐 하도록? deposit 목적격 보어. 여기에 to deposit 와도 가능해요. 돈을 예금하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시기이다 라는 말이죠. That also 또한 leads 이끄는 거예요. 무엇을? to discussion 이런 토론을 이끄는 건데 뭐에 대한 토론이냐? of interest rate 이자율이죠. 이런 은행 얘기나 예금 얘기가 나왔을 때 interest rate는 뭐예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에 대한 이런 토론을 이끌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예를 들면 certificates of deposit 이 예금 확인서죠. 예금 확인서. 그러니까 제 적금을 드는 이 확인서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규칙적인 세이빙 어카운트 저축 계좌를 해서 토론을 할 것이냐 둘 중에 뭘 선택할 건지에 대한 토론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Are you about to buy a new family laptop? 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가족을 위한 그런 랩탑은 뭐예요? 데스크탑 그러니까 노트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노트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랩탑을 사려고 했었던 거냐? 너 랩탑 살 예정이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have you a kid? 너의 아이는 도와준대요. 너를 뭐 하도록? 그 샵을 돌아다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도와줬다면 이라는 거죠. 도와줬다면 자 그럼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가능하다면 너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허락해줘. 그가 뭐 하도록? to keep 유지하도록 a portion of the difference 이 차이의 나머지들 그쵸? 이 차이의 나머지 것들을 갖도록 허락해. 근데 뭐 사이에? between the price at the local electronic store 지역의 그 전자상 거래 그 가게에서의 그런 가격과 any better deal he can find you online 온라인에서 너에게 찾아주는 그런 더 좋은 그 거래 사이에서의 차액의 나머지를 그가 갖도록 허락해줘 라는 얘기죠. 만약에 너의 아이가 요거 만약에 네 아이가 if가 지금 생략된 가정법이에요. 너가 그 샵을 돌아다니는데 도움을 줬다면 그렇게 된다면 너는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직접 노트북을 사러 샵을 방문을 했어요. 그 샵을 방문을 했을 때 그 발생하는 금액하고 온라인에서 샀을 때 그 발생하는 더 나은 거래를 했으니까 더 나은 거래라고 했다라는 건 온라인이 좀 더 싸다는 얘기죠. 그럼 분명히 차익이 발생을 할 건데 100만 원에서 샵에서 100만 원의 가격이었다면 온라인에서는 80만 원이 그럼 뭐 얼마가 생겨요? 20만 원의 차익이 생기죠? 그 20만 원을 차익의 그 나머지 20만 원을 뭐해? 아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거죠. 그리고 when making big picture 큰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say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너의 아이는 너를 데리고 the lot 이건 주차장이죠. 근데 차에 대한 예시니까 뭐예요? 요거는 그 자동차 구매하면 차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는 주차장이라는 말인데 그 자동차 샵을 lot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the lot를 너에게 너를 데리고 갈 거다. 그리고 의논하는 거죠. negotiation technique 그 협상 기술에 대해서 논하게 될 거예요 라는 거죠. 처음에는 소량의 금액을 저축을 할 거냐 적금을 부을 거냐라는 그런 토론을 작게 했는데 더 큰 그림이 그려졌을 땐
자동차로 얼마나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다는 거죠. 의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목 문제예요.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왜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돈에 대한 이유? 돈의 교육에 대한 이유. 오다 얘를 정답으로 많이 했을 것도 같아요. 자, 2번 Teach your child economic through daily life. 그 일상생활을 통한 당신의 아이들의 경제력을 가르쳐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줄에 into daily life, day to life라고 했으니까 이거 속으로 이걸 짜놓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을, 관념을. 얘 본문에 일단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자, 3번에 is working for allowance. 용돈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용돈이 얼마가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좀 용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 그쵸? allowance 아니에요. Let your child enjoy their growing independence. 독립해서 아이가 즐길 수 있는 거? 그의 성장기를? 그거 아니죠. 독립 얘기가 아니에요. independence. 사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런 에피소드, 그런 일화들을 어디에? teach economic. 그 경제를 가르치는데 당신의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죠. 경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화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뭐 했어요? 그 경제관념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좀 더 큰 그림이 그려져서 작은 거래에서 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그런 얘기를 예시로 들면서 해석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것까지 해서 3번 문제. 자, 24강의 마지막 문제죠. 4번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For many college students, 이제 이 대학생들, 많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언어와 이런 생각들, 아이디어, 사상들, 그리고 이런 그 부담스러운 그런 길이, 뭐에 대한 이 traditional text, 이런 전통적인 그 문구에 대한 언어, 생각, 부담스러운 이런 길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서적을 봤을 때 문장이 대부분이 길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러한 것들은 are, 자, 얘네들이 주어져 주어 1, 주어 2, 주어 3. 너무나 정이 가지 않아. 오프. fitting 밑이 나왔네. 좋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소대꿈은 그들은 학생들이죠. 이 대학생들은 fail to 투부정사하기를 실패하는 거예요. 읽는 것을 무엇을 more than the first lines 첫 줄 이상을 읽는 걸 실패하고 the first page 첫 페이지를 이상을 읽는 걸 또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when student 학생들은 부족하죠. 뭘 attention span, span은요 수명이라는 뜻이거든요. life span은 수명이라는 건데 지속되는 그 시간을 말해요. span은 그럼 뭐예요? 이건 집중하는 그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when이 왔으니까 학생들의 이런 집중하는 그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게 부족할 때 비판적인 생각의 기술과 그런 모티베이션은 동사 찾을 거예요. 뭘? 자, necessary to read an entire novel or play. 어디에? 자, 다시 해석할게요. 뭐 했을 때, when 학생들이 이런 지속적인 그런 집중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의 기술이 또 부족할 때,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가 부족할 때예요. 근데 그 동기부여가 뭐냐면 전반적인 이런 소설이나 희극들을 읽기 위한 필요성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motivate necessary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 이 문장이 지금 선생님이 버벅댔지만 전통 서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이이기 때문에 한 문장 혹은 한 페이지를 이상을 읽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 소설이나 이런 희극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비판적인 생각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그런 집중력이 부족할 때 어떻게 can they learn to grasp
이해하는 법을 배우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좀 더 깊은 중요성과 그런 의미들을 누구의 그 문구들의 이해 그런 중요성과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걸 어떻게 배우냐는 거죠. while이 반면인지 뭐뭐 하는 동안인지 봅시다. There are no quick fix answer라는 건데 quick fix니까 빠르게 고정되어 있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대답이죠. 굉장히 순식간에 내릴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에? To this literary gap 이런 문학적인 차이와 차이에 이런 그 빠른 대답을 낼 순 없지만 뭐뭐 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그런 텍스트 문구는 여전히 have value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For our contemporary society 우리 현재 사회를 위해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전통적인 서적이 집중하기도 되게 힘들고 이 전통 서적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갖기도 힘들고 하지만 요거는 뭔가 빠르고 고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인 문구들은 우리 사회에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ey 그리고 should 필요하죠? 뭘? 가르침, 지침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트래디셔널 텍스트는 not as summaries on Wikipedia page. 이 위키피디아 페이지의 그런 요약으로서가 아니라 위키피디아 페이지로가 아니라 entire work 전체적인 그런 작품들 그런 문서들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good fantasy literature and film하고 컴마가 나왔어요. 주 명사가 나왔으니까 첫 문장이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역할을 하니까 뒤에 동사가 필요할 것 같지만 뒤에 보니까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예요? 뒤에 보니까 컴마가 묶여있네? 그럼 컴마는 가로를 묶으라고 했으니까 good fantasy literature and film이 주어고요. 동사 can help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뭐 할 때 좋은 공상 문학과 영화는 이 통합되어져 있을 때 뭘로 적절하게 뭐랑 좀 더 전통적인 과정의 그런 내용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판타지 문학과 영화들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일부들을. 뭐에 대한 일부니까 of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connect라고 했는데 지능과 문학의 이런 분리의 중에 있는 일부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능과 문화의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고 단절이 뭐냐면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불공평하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지능이나 문학에 대한 일부를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whether 뭘 하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든지 뭘 사용해? to instruct on the classmen in the basic of literature and philosophical inquiry라고 했는데 이 문학의 기본적인 것과 철학의 그런 연구예요. inquiry, 연구. 이런 연구에서 저학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든 아니면 with more advanced student 이거는 뭐예요? 좀 더 고학년에게서든 고학년에게 이러한 생각을 좀 더 부여해 주는데 사용이 되든지 간에 판타지 이런 공상들은 offers 제공하는 거예요. 뭐예요? 독특한 견해를 제공하는 거예요. 독특한 견해, 독특한 안목을 뭐에 대한 of understanding 이해에 대한 독특한 안목 그것만의 안목을 제공한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현대 사회에 이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견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트래디셔널 텍스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첫 문장에 랭귀지, 아이디어 이런 거를 뭐예요? 문학에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학을 통해서 마지막 줄을 뭐야? 판타지가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견해라고 했으니까 이런 판타지를 판타지 공상 문학이라고 바꿔서 쓰면은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것들을 좀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문장은 공상과학 그래 필요하다.
그쵸? 그러면 텍스트라는 트레디셔널 텍스트라고 나왔으니까 공상문학이라고 할까요? 공상문학은 현대 아이들에게 학생들이라고 할게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요지로 적절한 거는 1번에 문학작품을 읽을 때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요? 아니요. 공상이라고, 공상. 판타지. 학생들에게 고전 문학의 작품 요약본이 아닌 전체 작품 읽기, 아니라고. 전체 작품. 고전 문학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그쵸? 근데 전체 작품을 어떻게 읽으라고 해요? 판타지 영화는 문화적 맥락이 부족하대요. 아니죠. 부족한 거는 문학적 고전 문학을 읽는데 학생들의 집중력이 부족하고 사고가 부족한 걸 말하는 거죠. 3번도 아니에요. 자, 4번 갈게요. 학생들이 전통적인 문학 작품을 읽게 하기 위해서 공상 문학 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게 어디 나왔어요? 마지막 문장. 그쵸? 마지막에 나왔죠.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자, 5번 가볼까요? 분석적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난이도를 고려해서 작품을 읽게 하는. 그러면 너는 난이도가 낮은 아이들은 쉬운 거 있고 이렇게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 4번이죠.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는 끝났고요. 여기서 선생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웨더. 이거 뭐예요? 분사구문이거든요. 웨더절 분사구문. 그 얘기는 이 used가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착각했을 수 있어. 분명히 used 투부정사라고 해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아마 지금 피식하고 웃는 친구들은 그럴 거야. 근데 여기서 그랬다면 whether가 접속사인 건 맞으니까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없잖아.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접속사를 살려둔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딱 바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whether 분사구문까지 해서 했고요. 자, 요거까지 주제까지 잡아놓은 거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24강 이렇게 해서 마무리.